자, 그럼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네. 뭐 실적 발표 지금 막 또 실적 발표가 많이 몇 개가 나왔는데요. 있죠. 예, 제가 지금 잠시만요. 요거를 한번 네. 애프터마켓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네, 제가 뒤에 가서 뭐 실적 발표를 보여드리겠지만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2%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가 나온 후에 이 월간 사용자 수 뭐 여러 이러한 뭐 데이터들이 일부 조금 뭐 예상치보다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뭐 시장에서 약간의 좀 판단이 뭐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변동세가 좀 지속이 되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오늘 주인공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그렇게 크게 자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진 않다.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큰 변동세를 줬는데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64%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늘 실적 발표가 너무나도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성장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퀘션 마크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있죠. 네, 스타벅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몇 분기 동안에 뭐 지속적으로 글로벌 뭐 매출 아니면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 좀 해소된다. 특히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요가 감소했다, 매출이 감소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오늘도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0.7%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개 기업이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또 어떤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뭐 제가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뭐 5일, 6일 정도 남은 그런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 당선 확률에 대해서 폴리마켓에서 또 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세 현장도 뭐 실시간으로 많은 이제 뭐 지지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찍는 그러한 영상들, 사진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확률에 대해서 66%, 그러니까 거의 67% 가까운 그런 확률을 지금 보여주다 보니까, 야, 이게 일각에서 뭐 언론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박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폴리마켓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대선에 또 어떤 이제 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또 작용이 될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많은 이제 대선에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지금 이제 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뭐 향후에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뭐 여러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될 수 있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한번 보게 되면 실적 발표 기업들 제가 프리마켓 또 애프터마켓 다는 못 가져 나왔습니다. 다 못 가져 나오고 일부 중요한 기업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면서 통계적으로 가장 좋은 달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많은 기대감으로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 그러한 데이터도 한번 뒤에 가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P 500의 흐름과 S&P 500의 흐름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지표가 또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참고 삼아서 같이 체크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애플에 관련된 루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애플과 인텔 사이에서 루머입니다. 루머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퀄컴과 인텔의 루머도 있었잖아요. 뭐 내부자 사이에서 퀄컴이 뭐 인텔을 인수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애플과 인텔 사이에서도 루머가 나오다 보니까 인텔이 요즘에 뭐 여기저기 동네 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돼지에서 조류 독감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돼지도 먹지 말고 조류도 먹지 말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돼지에서 조류 독감이 미국에서 첫 번째 사례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AMD발 반도체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장 시작하고 나서 여러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일부 고용 지표가 크게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좀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시작이 좋았었는데 AMD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로 번져나가는 여러 가지 악재성 여러 이런 실적 발표 때문에 장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다우존스는 0.2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0.56% 하락했고요. S&P 500은 0.33,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0.1%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 시작은 정말 좋았었는데 마지막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 흐름을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발표에 또 주가가 4%, 5%, 거의 6% 가까운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라일릴리도 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실망감이 좀 있다 보니까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치폴레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AMD가 이제 가장 큰 하락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부분은 뭐 일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만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제가 맵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 TSMC도 최근에 지속적인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양책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도 뭐 최근에 지금 뭐 실적 발표 시즌도 오고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양책, 추가적인 부양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눈치 보는 그러한 장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와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28%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약간은 좀 완만해진 그런 상황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4% 초중반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또 다시 좀 튀어 올랐습니다. 2.48% 상승했는데 네. WTI 기준으로 6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네, 실적 발표 이제 한번 쭉 볼게요. 실적 발표 보는데 오늘 이제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고, 수요일 애프터마켓에 있는 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여기서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가장 중요한 기업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스타벅스도 제가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프리마켓도 몇 개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 지표를 먼저 좀 보실 텐데, 사실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은 뭐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인데, 이 부분이 이제 물론 변동성이 좀 큰 고용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측치가 지금 어찌 보면 11만 건을 예측하고 있는데 23만 3천 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너무나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나오는 뭐 이제 정부 측에서 발표를 하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자,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DP는 3%를 예측을 했는데 2.8%, 그래도 여전히 뭐 강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만 뭐 일부 0.2%또 하향 조정이 되면서 발표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찌 보면 가장 큰 주인공들 중 주인공은 아니었었는데 주인공이 돼버린 기업. 악마처럼 보이네요. 예, 이게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이 돼버린 기업이 됐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자, 회계법인 얼스트 앤 영이라는 이 회계법인이 있어요. 이제 감사를 맡는 이 법인인데 감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거절했어요. 예, 감사 의견 거절이죠. 근데 이 회계법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진술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믿겠다 이거죠. 신뢰가 없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나면서 32%, 33% 가깝게 지금 폭락을 보여줬고요. 사실 지금 뭐 가격대가 32불이니까 뭐 이거 뭐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10대 1로 이제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10월 초에 그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지금 고점이 120불이에요. 120불에서 지금 32불까지도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한 4분의 1 토막이 지금 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아마
힌덴버그 리서치 공매도 보고서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지금 뭐 회계법인이 또 사임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올라왔습니다. 뭐죠? 지금 이제 이 회계법인에서 이걸 하나 올렸어요. 요거를 하나 이제 공식적으로 뭐 감사 의견이죠, 감사 의견.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요 표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런 감사 의견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놔둬야 된다. 뭔데요? 역사상 최고의 레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 밑에 이 글, 요 다섯 줄 있는 글을 오른쪽에다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좀 볼 텐데 이제 슈퍼마일 컴퓨터의 회계 감사 이제 그걸 검토했다는 거예요. 검토를 했는데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의 첫 세 문장, 다섯 번째 문단, 일곱 번째 문단의 문단, 여덟 번째 문단에 포함된 진술에 동의한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몇 가지 빼놓고는 예, 다 그러니까 거짓말일 이 것 같다. 하나하나를 이제 누군가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는 내가 뭐 진술할 뭐 근거 제기할 의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말하고 싶지도 않다. 거의 뭐 이런 수준의 감사 의결 돼서 미국 역사상 이러한 감사 의견은 거의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슈퍼마일 컴퓨터가 이러다 보니까 32% 넘는 폭락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장 중에는 슈퍼마일 컴퓨터가 가장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일라일릴리는 사실 그동안은 정말 독보적인 그런 실적을 맞아요. 발표한 기업이었는데 예. 뭐 실적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유가 다 있었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왜냐하면 지금 마운자로 젯바운드가 가장 이제 중요한 네. 어떤 파이프라인인데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일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과거에는 정말 뭐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서 찍는 족족이 다 팔렸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둔화의 과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부분별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멈춰 서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이던스도 좋지 않아요. 2024년 이제 가이던스를 좀 보게 되면 회견도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매출, EPS 그리고 뭐 넌갭 EPS 그러니까 뭐 이제 조정 EPS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발표하는 EPS나 공식적인 어떤 회계 어떤 양식에 따른 EPS를 다 본다 한들 일단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3분기 매출과 EPS도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워낙 높긴 했던 것 같아요. 매출 자체가 왜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20% 상승을 했는데 과거 뭐 40 몇 퍼센트, 50 몇 퍼센트 이렇게 보여줬던 매출 성장률에서 크게 이제 둔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큰 이제 실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그 외에도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1%가 늘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121%가 늘었는데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크게 또 하향이 되면서 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자, 그 분기별로 봤을 때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1.2% 지난 분기 대비해서 올라갔는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실적 발표를 했다. 하지만 제가 오른쪽에 긍정 요인들이라고 해서 몇 가지 좀 적었습니다. 이 부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뭐 마운자로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 당뇨병 전 단계 성인에서 제2형 당뇨병 위험이 94% 감소한다라는 좀 더 고무적인 그런 결과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주요 투자 이제 아일랜드죠. 18억 달러 확장 그리고 인디애나 메디슨 파운드리에 45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더 이제 공급망을 더 늘려나가겠는 그러한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 FDA에서 승인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본에서도 승인이 나는 뭐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일부도 승인이 났던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라일리를 보시는 분들은 이번 실적은 좋지 않았고 시장 예상치를 기대를 못 미쳤지만 그래도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긍정 요인들도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쉑쉑입니다. 쉑쉑버거. 예, 쉑쉑버거 3분기 실적 발표인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예, 호실적 발표했고 제가 뭐 가이던스를 뭐 여기저기 좀 보려고 했는데 가이던스를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빠른 시간 안에 찾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못 가지고 나왔고요. 자, EPS와 매출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EPS 시장 예상치가 0.19달러인데 0.25달러를 25센트 보여주면서 상회를 했고 주당.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5밀리언 달러인데 316밀리언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7%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쉑쉑이 잘 나왔네요. 최근에 이제 매장 수도 좀 늘리고 있다고 해요. 많은 수는 아닌데 뭐 일부 조금 늘렸다. 사실 맥도날드 뭐 대비해서 쉑쉑버거는 좀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라서 이 지갑이 얇아지면 안 먹지 않을까 수요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많이 먹어. 그리고 양이 너무 작아요. 우리 위 줄여야 돼요. 한 두세 개를 먹어야 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근데 느끼해가지고 저는 한 개만 먹어도 배가 아, 그래요? 부르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좀 양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다 작아졌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위도 줄여야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음. 예, 이렇게 제가 품평을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커지게 기대하기보다는 위를 줄이십시오. 위로 줄여야 된다? 덜 먹고 우리가 허리띠 졸라 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캐터필러 실적 발표에도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네요. 네, 캐터필러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실적이 미스했고요. 가이던스도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자, EPS와 매출 보시면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영업이익도 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해서 또 캐터필러가 대장주로서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니까 자, 이러한 기업도 한번 3분기 실적 발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치폴레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고 바로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EPS는 상향 이제 비트했어요. 비트했는데 매출이 이제 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빨간불이 좀 들어왔고요. 하지만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 같은 경우는 17.4%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13% 상승했지만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2024년의 전반적인 어떤 매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싱글 디짓이니까 뭐 5% 미드 투 하이니까 뭐 5%에서 한 9% 사이겠죠. 예, 그 정도의 어떤 성장률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이 좀 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신규 레스토랑 오픈이 회사 운영 86개 지점을 오픈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치포 플레인이라는 게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또 73개의 또 매장 운영을 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네. 자사주 매입에 관련해서도 뭐 일부 뭐 좋은 흐름 보였고 향후 11억 달러 자사주 매입 승인도 이제 이사회에서 승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디지털 매출이 좀 이제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무적으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은 3분기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폴레는 이제 CEO를 맥도날드에 뺏겼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아빠를 잃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서 과연 이제 이제 뭐 앞으로는 어떨지 독립할 때가 됐죠. 아빠로부터 독립.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독립할 네. 때가 된 것 같고 뭐 잘 해야죠. 예.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빨간불이 일부 있긴 한데 위에 일단 실적 발표 내용은 좋아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오자마자 좀 네. 급하게 제가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잠시 동안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미스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이것도 뭐 큰 폭의 미스도 아니고 0.8%니까 예, 뭐 하여튼 지금 전부 다 좋다. 뭐 그거 외에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래서 매출도 지금 시장 예상치에 대해서 전부 다 비트했어요. 예, 시장 예상치에 비트했고 그로스 마진도 비트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비트했고요. EPS 비트했고 전부 다 비트를 하는 모습. 그리고 뭐 캐펙스도 마찬가지로 또 시장 예상치에 대해서 2.5% 기록을 하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자체도 비트했고요. 뭐 나무랄 때가 있을까요? 이런 실적 발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늘 근데 이런 모습을 늘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좋은 흐름을 보였고 앞서서 뭐 보여드린 것처럼 큰 폭의 상승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여줬으면 사실 지난 분기나 뭐 지지난 분기를 보게 되면 뭐 6%, 5% 정도의 그런 흐름. 물론 성장률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하겠죠.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고 앞으로 그 성장률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비트는 했지만 그 비트를 어느 정도 비트했는가
대해서 봤을 때 시장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나도 네. 좋은 그래도 실적 발표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부분에서는 일부 미스를 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미스했는데 0.1% 정도 차이예요. 0.1%. 그래서 거의 뭐 부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리얼리티 랩 빼고는 리얼리티 랩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픈 손가락이죠. 여전히 아픈 손가락인데 리얼리티 랩 빼고는 나머지 다 비트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뭐 광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 좀 미스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실적이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메타가 실적 발표가 일어나고 나서 월간 사용자 수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좀 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월간 사용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았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뭐 2% 3%대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하지만 뭐 일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다시 또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실적 발표를 지금 뭐 어떤 흐름인지는 좀 다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애프터마켓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애프터마켓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좀 보자면 MS 어디 갔지? 마이크로 풀로 쓰겠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영타가 잘 안 쳐지나.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보자면 애프터마켓에서는 0.39% 뭐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메타의 주가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하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74달러 선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메타는 뭐 우리가 구글이 이번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도 사실 광고 매출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 견고하니까 그렇게 이제 올라갔던 부분인데 메타의 매출의 대부분은 사실 광고잖아요. 뭐 거의 다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진율도 높은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광고 부분에서 일부 뭐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뭐 좀 그렇고 광고의 뭐 일부분 광고 자체도 이제 다 하나하나 쪼개 보면 광고 회사가 광고의 일부에서 약간의 좀 미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이렇게 사실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메타의 광고가 네. 굉장히 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적이 많았잖아요. 많죠. 예. 스팸성 그리고 예. 그 뭐라 그러지 AI로 만들어서 도용을 하는 그런 광고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좀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터링이 돼서 이런 또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규제도 많고 메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사실 메타가 조금 뭐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요즘에 뭐 레이벤하고 글라스? 같이 만든 이런 스마트 글라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뉴스를 통해서 실적 발표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본인만의 생태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글과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애플과도 많이 싸웠었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만의 어떤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과 하드웨어적인 어떤 혁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래도 메타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일부 뭐 이번 실적 발표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메타의 분기별 매출 성장률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긴 했었죠. 보이긴 했었고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인 이후에 다시 훅 빠졌죠. 이때가 이제 메타가 엄청나게 또 폭락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다시 메타가 증가하는 요 기간은 성장률이 늘어나면서 이제 메타의 주가가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찍어가면서 뭐 500불 넘기고 뭐 계속 올라갔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장률 자체가 지금 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성장률에 맞춰서 주가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또 부정적으로 흘러갈 땐 부정적으로 흘러갔던 이 성장률에 따라서 좀 움직였었다면 지금 요 성장률 조금 꺾인 이 성장률이 뭐 일부 좀 조정을 줄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시장에서는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그리고 이후에 향후 뭐 대선이 또 지나고 나서 연말까지 해서 메타의 어떤 방향성을 또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가 같은 경우는 또 기대감에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무기가 시장에서 어떻게 기대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일부 또 변동성을 줄 수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메타를 좀 보게 되면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리얼리티 랩인데 물론 이 리얼리티 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현저히 작아요. 작지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 미스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너무나도 지속적인 손실, 계속 이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못 이루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메타버스 세대는 언제 오는 건가? 뭐 이러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이러한 지속적인 뭐 투자 또는 뭐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뭐 돌아서는 그 구간도 또 메타에 있어가지고는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다. 더 아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적 내용 스타벅스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갈까요? 스타벅스까지? 스타벅스도 그림이 안 좋은데요. 저는 이제 이전에 잠정 실적 발표하긴 했는데. 네. 스타벅스가 잠정 실적 발표했죠. 네. 했는데 그때도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어요. 네. EPS도 안 좋고 지금 마이너스 25% YOY로 준 건가요? 어디 있죠? 네. 맞아요.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가 지금 마이너스 25% 그리고 매출도 전년 동기에서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제가 근데 이걸 보면 다 줄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 전반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마이너스 7%, 네. 북미가 마이너스 6%, 북미도 줄고, 예, 북미 외에 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네. 마이너스 9%, 중국만 봤을 때 마이너스 14%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정말 스타벅스를 가면 꽉꽉 차 있어요 항상. 모든 동네 스타벅스가 네. 특히 이제 사무실이 많은 이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늘 꽉 차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만 스타벅스가 그런가? 너무 많고, 그쵸 네, 많죠. 너무 많고 동네에 사실 뭐 한 매장도. 두세 개씩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너무나도 요즘에는 제 지인이 커피 장사를 하시는 지인이 있는데 커피 사업을 하세요? 완전히 고가 하이엔드 제품을 팔아요. 음. 근데 그 하이엔드 제품을 파는데 커피 한 잔에 막 15,000원, 16,000원씩 받거든요. 네, 네. 요 조그만 한 잔에. 네. 근데 매니아들 층으로 네. 꽉 차 있습니다. 거기가. 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스타벅스도 차 있지만 네. 이 매니아층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커피 맛을 느낄 만큼 느꼈다라는 커피를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위를 계속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위스키다. 위스키가 뭐 입문자들이 먹는 위스키가 있는데 정말 뭐 30년산 뭐 엄청나게 비싼 위스키를 또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커피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마셔봤을 거 아니에요? 전 지금이니까. 마셔봤죠. 예, 어떻게 마셔봐서 달라요? 했는데 이게 약간의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진해요? 아니, 뭐 아니면 약간 뭐 신맛도 많이 느껴지고 산미 예, 있는 원두 앵두, 따로 뭐 있죠? 체리 이런 맛도 그 안에 있고 살짝. 야, 이게 약간 와인 희한하더라고요. 마시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와인하고 위스키 마시는 마시듯이 숙성 그런 느낌이 커피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 매니아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더라 지금. 이게 저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스타벅스 이렇게 네. 쿠폰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해외에는 이런 게 없나요? 해외에는 여러분 사실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그게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네, 네. 왓츠앱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선물하기. 그런 걸 많이 선물도 네, 하고 네, 막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왓츠앱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네. 한국 사람들은 야 이거 왓츠앱에다가 카카오 요 모델을 딱 심어 놓으면 왓츠앱이 어마어마하니까 사용자 수가 네, 네. 야 이거 뭐 대박 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왓츠앱이 되겠죠. 결국엔 왓츠앱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그거 하면은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스타벅스를 좋아해서 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선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공짜로 커피 먹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서 가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 뭐 미국 현지 계신 분들 예, 혹시 현재 계시고 쿠폰을 서로 뭐 주고받고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예, 현지에서 뭐 그게 살아본 있을 적이 것 같고. 없어가지고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결국엔 스타벅스는 지금 글로벌리하게 실적이 좀 많이 둔화가 됐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을까요? 예, 주가는 근데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지난 분기에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보잉스러워졌다. 지금 본장에서는 약보합권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합권이네요. 올라갔어요? 네. 이제 뭐 빠질 만큼 빠졌다. 올 만큼 왔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CEO 교체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팍 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고점에서도 등락인데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앞으로에 대한 쇄신이나 좀 이렇게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제가 준비했던 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11월 이제 곧 11월 시작입니다.
이거 뭐 아주 좋은 데이터고 긍정적인 데이터, 희망의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11월 달이 최고의 달이었습니다. 최고의 달이었던 것은 여러 가지 기준점을 봤을 때요. 1950년부터 우리가 봤을 때도 최고의 달이었고요. 요 노란색. 지난 20년간 봤을 때도 최고의 달이었고요. 요 파란색.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요 녹색이에요. 10년 동안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달이었고 대선이 있었던 해에도 가장 좋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대선도 있죠. 지난 10년, 20년 그리고 뭐 1950년부터 뭐 모든 통계를 했을 때 11월 달, 이 노벰버이 아주 괜찮은 그런 달이기 때문에 오늘 10월 31일이니까 자, 오늘 이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매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통계적으로 좋았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통계상에서는 네. 뭐 우리가 2024년이 그렇죠. 빠질 수도 있는 맞아요. 거니까. 우리가 사는 대통령이 순간 지금 이 농담한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농담. 예, 농담이에요, 이거. 예, 그런 통계가 있다 하더라. 우리가 겁니다. 사는 순간 2024년 11월은 예외였다라는 게 이제 역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재미로 통계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변동성은 좀 증가를 합니다. 최근에 빅스 지수가 다시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불확실성, 어떻게 누가 될까, 누가 대통령이 될까라는 그러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일부 변동성이 좀 증가하고 일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도 과거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대선 이후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빠졌지만은 12월 말까지 다시 또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선 이후로는 또 좋았던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11월은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긍정적으로 미국 증시를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통계니까요. 뭐 통계가 뭐 매년 똑같이 작동되는 건 작용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과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실 텐데요. 사실 S&P 500은 뭐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을 지난 1985년부터 좋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이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이 밸류에이션 인디케이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기업의 어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물론 쏠림 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10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밸류에이션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높아져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10개 기업 외에 490개, 뭐 S&P 500으로 제가 따지면 490개의 기업이 그렇게 지금 PR이 높을까라고 봤을 때는 전 또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은 좀 기민하게 좀 움직이시면서 뭐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루머, 제가 요거 이제 무슨 루머예요? 애플이 인텔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예? 루머입니다. 루머. 왜 근데 아니 하필이면 왜 인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그만큼 너무 싸져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싸다고 해도 뭐 있어야죠, 인텔이. 뭐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인텔이 가지고 있는 뭐 CPU 시장의 뭐 장악력이나 뭐 아직 여전히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인텔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가격이 좀 많이 싸졌으니까 내가 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그러니까 퀄컴도 찔러보고 있는 거고 애플도 찔러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굳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 루머입니다. 루머. 네. 완전 루머이기 때문에 그냥 애플 측에서나 뭐 인텔 측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아무런 뭐 입장이 얘기가 없죠? 없는데, 그 주변에서 뭐 내부자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루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루머로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뭐 어떤 보고서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애플이 AI 역량을 좀 강화하고 칩 생산을 위해서 TSMC의 의존도를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텔 인수를 좀 검토한다라는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 거고요. 인텔이 사실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한 뭐 빅테크들이 인텔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이렇게 먹잇감 보듯이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애플도 지금 관심을 전 이거 보고 이게 진짜 루머인가 이 생각 들었는데, 애플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이 인텔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지금 내부 단독 제가 요 세 번째 줄을 보고 나서 야 이거 진짜 루머구나. 그래서 그냥 소설이 엄청 난무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인텔이 동네 북이 됐다. 저는 이렇게 그냥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인텔은 가만히 있는데. 네, 그래서 아직 애플이나 인텔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거래가 성사되면 애플의 AI 및 칩 전략이 재편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루머는 루머로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돼지에서. 돼지에서 처음으로 조류 독감이 검출됐다는 얘기인데, 아니, 뭐 야 이거 돼지도 된 먹지 거야? 말고 뭐 닭이나 이런 것도 먹지 말라. 한 아니, 번에 그냥 어떻게 옮았지? 일타쌍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돼지우리 앞에 소에서 돼지 닭장이 열병이 있나? 발생됐다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옮았는지가 궁금한데. 예, 근데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 뭐 조류, 하여튼 요게 이제 첫 케이스예요. 미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첫 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퍼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처음이니까 그 우려가 이제 시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농무부에서요, 오리건주입니다. 오리건주의 어떤 뒷마당 농장에서 돼지 한 마리가 조류 독감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돼지에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농무부 자체가 이 돼지고기 공급엔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뭐 한 마리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어떻게 퍼져질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고, 한 마리에서 발견이 된 거죠. 자, 조류 독감으로 인해 대중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위험에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바이러스가 돼지에게 전염되기 시작하면 확실히 좀 위험해질 것이고,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가 이제 조사가 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어떻게 돼지에서 조류 독감이 발견되지? 라는 그러한 부분도 첫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제 조사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농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양과 염소도 아마 이게 조류 독감이 또 감염됐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러한 다른 동물까지도 같이 감시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첫 사례다 보니까 혹시나 이러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뭔가. 어쨌든 또 돼지 고기 가격이나 그렇죠. 또 치킨 가격 인플레이션에 또 미치는 네, 영향이 맞아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최근에 뭐 그런 원자재 이제 여러 이제 식료품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이러한 부분도 뭐 일부 향후 뭐 물론 네. 바이러스가 퍼지면 안 되겠지만 예, 뭐 이러한 첫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번쯤 뭐 보셔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함께했고요. 오늘 유독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YNG 박종훈 팀장 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